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미스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미스터님께서는, 또 가면 안 되는 어떤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미스터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미리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다가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떤 걸요? 그 돌비님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 혹시 거기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입을 갖다 대시진 않으셨죠? 전혀요. 혹시나, 네네. 혹시나 했던 이 설렘이, 네, 또 이렇게 날아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떤 네네. 좀 고급 주택인데 좀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맞나요? 네네. 여기가 그 동네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경남 쪽에 있었던 그냥 되게 고급진 주택 같은 느낌을 저희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쪽에 가셨다가 또 무서운 일들을 겪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그냥 신비한 경험이었었고, 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근데 그러면 미스터님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제가 대학교 당시에 겪었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끼리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과 자체가 특별하게 뭐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 여학생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되게 이렇게 좀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됐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좀 다른 학교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자, 어이쿠야.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경남 지방 쪽에, 뭐 물론 저도 경남 지방이지만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같이 놀러 가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남녀 셋, 저 포함해서 3명씩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한 명이 영안이 이렇게 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귀신을 보는 친구가? 네네. 근데 보통 사람 선입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귀신을 본다거나 이러면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격이 좀 뭐 다크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되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털털한 느낌이라서 이제 더 친해지게 됐었었는데, 놀러 가는데도 크게 뭐 불만이 없이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처음에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노는 목적이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술도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제 영안이 트인 친구가 이제 저희 딴에는 좀 자랑식으로 어필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본다.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폐가 체험이나 뭐 이제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앞에 이제 아무래도 여자도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래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딜 갈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딜 가지 이러다가 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때마침 근처에 이제 귀신을 봤었다는 목격담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뭐 어차피 금방이니까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지금은 술을 마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은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요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음날 준비를 해서 가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착을 했었을 때 뭐 정확한 주소라던가 요런 게 없어서 그냥 지역명만 가지고 그 동네로 찾아가 보니까 쭉 둘러보다 보니까 딱 저기다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무작정 가서 이제 동네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었죠. 혹시 저기가 폐가가 맞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동네도 시끄럽고 뭐 그냥 별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말리시는 느낌이라서 알겠다. 되게 막 강력하게 말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기는 그냥 뭐 낮에만 잠깐 한번 들려볼게요 이러고 낮에 방문을 했는데 되게 그냥 멀쩡한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둔 건물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안 살죠? 네네. 느낌이 싸거나 이런 것도 없이 유리창도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담장 넝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덮여 있고 마당에도 잡초들이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긴 한데 건물 자체는 잘 가듬으면 지금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고급지게 지어진 주택? 예. 네, 그게 1, 2층으로 해서 총 2층 구조였었거든요. 거기를 낮에는 방문했었을 때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이제 영환이 트인 친구도 그냥 괜찮겠다 요 정도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다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희끼리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밤이니까 손전등도 이제 3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밤에 12시에 저희들이 거기를 도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제가 그냥 되게 가기 싫고 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다가 한 9시쯤에 제가 그냥 잤어요. 친구들한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나 그냥 잠깐 눈 좀 붙이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깨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한숨 자라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자는데 그때부터 저는 쭉 잠든 거예요. 예.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한 11시쯤 출발하려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서 그냥 거짓말 하려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가기 싫은데 그냥 자는 척 하는 건가 때리고 뭐 뺨을 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 친구들끼리 출발을 해서 폐가에 도착을 하니까 느낌이 낮에 봤었던 거랑은 전혀 달랐대요. 천지 차이구나.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무섭고 뭔가 으스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라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은 했고 나중에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말을 하기로 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낮에도 봤었었고 밤에도 느꼈었던 거는 영가가 있기는 한데 자기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오, 예. 그냥 존재는 하되 대신에 그냥 우리들을 그냥 좀 신기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걔가 그냥 흔쾌히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못 갔으니까 남자 2이 여자 3명 요렇게 해서 총 5명이서 들어갔었었는데 1층에 진입을 해서 이제 남자 여자 한 커플이 1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친구하고 여자친구 2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 1층을 도착을 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 큰 방하고 큰 방 옆쪽 이제 계단 사이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빠뜨리고 못 적었는데 그쪽으로 그 친구들은 먼저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에 간 멤버들은 1층에서는 뭐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친구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중에서 여자인 친구가 무작정 그냥 앞으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예. 도착을 하자마자 2층을 그냥 뭐 말릴 새도 없이 우다다다 거리고 혼자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서 2층에 4번 방 쪽으로 걔가 뛰어갔거든요. 끝방이네. 네네. 그쪽 방으로 걔가 탁 뛰어가서 딱 그냥 문을 닫고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일단 한 명이 뛰어가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마치 문이 잠긴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잖아요. 안에 들어간 건 여자애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어떻게 문을 딱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표정 있죠. 예. 뭔가 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무표정인데 울고 있더래요. 그냥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물만 한 방울씩 또 흘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여자애도 쫓아와서 그걸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무섭다, 빨리 나가자. 뭐 있는 것 같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계단 쪽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홀리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사람 눈이 풀린다거나 초점이 없거나 좀 반항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무표정인 상태에서 울기만 하고 손목을 잡고 끌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줄줄 잘 쫓아오더래요. 예. 그래서 달래면서 그래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단 쪽으로 딱 갔는데 계단이 없더래요. 뭐야? 마치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막힌 공간처럼 그냥 계단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후레쉬가 나가요. 불빛이 그냥 싹 다 없어지면서 1층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소리는 들리더래요. 그냥 움직이는 소리? 뭔가 이런 소리는 들려서 전화를 했대요. 1층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밑에 그 벨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지금 2층에 있는데 우리들이 계단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되게 겁먹은 말투로 야, 1층도 현관이 안 열려. 분명히 그 친구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었고 제가 낮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1층의 앞부분 이제 통유리 부분이랑 그리고 큰 방 쪽에 그 창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듬성듬성 깨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려면 충분히 지나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막혀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못 지나가겠대요, 거기로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에서도 못 나가고 2층에서도 내려갈 수도 없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안 보이더래요. 예. 그냥 계단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 2층 사이가. 그래서 이제는 남자애도 거의 반쯤 실성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거를 막 집어 던졌대요. 유리를 깨든 뭘 깨든 우선 자기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으니까. 막 집어 던졌는데 뭐가 깨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혀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걔는 점점 미쳐가는 거죠. 1층에 있는 애들도. 2층에는 또 영환이 트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여자애 둘은 완전히 패닉이 와서 한 명은 계속 무표정으로 울고만 있고 한 명은 뛰어내리더라도 자기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주변에 막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차피 2층이니까 해봐야 높이가 2층이니까. 그치. 뛰어내릴 수는 있지요. 네. 그래서 막 주변에 이렇게 찾아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환이 트인 친구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그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예. 뭔가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복잡한 마음에 걔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막 분출을 했대요. 막 분출을 했는데 좀 따뜻한 느낌의 색깔? 푸른빛하고 주황빛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둥근 구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 주변에. 그동안은 애들이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찾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불빛이 보이자마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드디어. 원래 계단 자리를 그냥 무심결에 탁 쳐다봤는데 그 자리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이다 싶어서 막 또 내려갔대요. 2층에 있던 여자애 그 둘을 이렇게 거의 그냥 진짜 끌어내리듯이 예. 지금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에 막 끌어내렸는데 1층에 있던 친구도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저 문도 열렸으니까 애들이 그 현관문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야. 그렇게 딱 빠져나오고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전력 질주를 했대요. 예. 우선은 여기서 정말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오려면 다시 또 차로 와야 되니까 차에 도착을 해서 시간을 딱 봤는데 애들이 현관에 도착했었을 때가 12시 한 10분 정도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들이 나온 시간이 12시 30분쯤 걔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좀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걸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도착을 다시 이렇게 숙소로 어떻게 도착을 잘 했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되게 개운하게 자고 뭔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눈이 딱 뜨여서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로 그 친구를 불렀죠. 이제 그 영환이 트인 친구를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지금은 자기도 좀 많이 당황스럽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애들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부 다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 듣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2층에서 막 화를 막 분출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화를 분출했었을 때 뭔가 한국말 같지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걔가 막 화를 막 분출하는 과정에서 걔는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싸우자는 느낌으로 귀신하고 싸우자는 느낌으로 걔는 화를 막 분출했는데 옆에서 들은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뭐 외국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걔가 막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둥근 형체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빛처럼. 그게 되게 조그만한 애기들이었었대요. 한 7살 정도? 그쯤 되는 애기들이 되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느낌보다 저는 그냥 좀 신기한 느낌? 이런 일도 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이야기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라서 제보를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미스터님 궁금한 게 네네. 이게 귀신을 목격해가지고 막 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네. 출입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그 귀신 보시던 그 친구분은 어떤 네. 존재를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셨어요. 네. 영안이신데.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따로 뭐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희한테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 목욕탕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뒤에 뭐 어깨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되게 밝게 치던 친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 걔가 느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낮에 사전 답사 때 그냥 해를 끼치진 않는데 누군가 있다 그 정도 느낌이었었고 밤에 처음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조금 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계단이 안 보였을 때는 나도 홀린 건가? 그냥 그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통 곳이 아니네 거기가. 저도 좀 경험을 해봤었으면은 조금 더 생생하게 뭔가 이야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왜 그렇게 잠이 들고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보를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고 바쁘죠. 네, 그래서 좀 제 기억에 많이 의존했고 그때 당시 들었던 걸 토대로 좀 기억을 많이 되살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간혹 이렇게 있기는 해요. 이게 그 귀신들이 또 힘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그 정도의 네네. 뭔가 능력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쪽에 좀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예. 오컬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심령 현상들을 되게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겁이 되게 많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겁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일을 듣고 제가 직접 겪지는 않더라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흥미를 가지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도대체 뭘까?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돌비님 방송도 이렇게 계속 챙겨보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찾아서 듣고 뭐 평상시에도 그냥 BGM 깔아놓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다 보니까 흥미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미스터님께서 오늘 이야기 또 너무나 잘해주신다. 상상이 너무나 잘 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처음 참여하셨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고생하세요. 네. 여기 흉가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귀신이 막 엄청나게 많이 출몰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이 없어져 버리고 현관 문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공간이네요.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귀신들이 힘이 있을 경우엔 사람을 홀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공간까지 뒤틀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 타이밍에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대추쌍화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대추쌍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예전에 여러분들 대추쌍화님 처음 이야기 편의점에 왔던 이상한 아줌마, 비 오는 날만 되면 편의점에 이상한 아줌마 손님이 오셨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편의점에 우연히 찾아오게 되신 노신사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뭔가 살짝 기묘하면서도 스펙타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출사관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출상화님 또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에 이제 여러 손님이 오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노신사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로 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네네. 어떤 손님이었길래 기억에 또 이렇게 남으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그 일전에 제보 드렸던 그 편의점에 오는 그 이상한 아주머니를 보고 그 몇 주 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이제 당장 뭐 생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약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날은 이제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이제 그때 손님이 한 분 편의점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힘들어도 어떡해요. 웃으면서 반갑게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죠. 이제 그렇게 온 손님을 표현하자면은 진짜 그 노신사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 그 적당한 체격에 진짜 깔끔한 양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중절모를 쓰고 계셨는데 솔직히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기억에 남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눈빛이었거든요. 예. 그 나이로 봤을 때 한 70대, 80대 그렇게 보였는데 그 눈빛은 그 20대, 30대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담배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편의점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림을 골라서 사가시거든요. 대나무죠, 대나무. 네, 그림 예쁜 걸로.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담배를 네. 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저는 센스껏 최대한 괜찮은 그림을 골라서 이제 그분께 드렸죠. 예. 이제 그분이 그거를 받으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면서 허허허 굳이 안 이래도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자꾸 입구에서 머뭇머뭇 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말을 걸었죠. 어르신, 혹시 따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노신사가 저한테 다시 오시더만 저기 총각, 내가 이런 말 꺼낸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은 하지 말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총각이 이상한 것들 좀 볼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 할아버님이? 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불과 몇 주 전에 그 아줌마가 왔다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있으니까 예. 말문이 이제 턱 막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저한테 아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마음 굳게 잡고 그것들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편의점에 꼬박꼬박 오셨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오고 계시지만 그 첫 만남 때 그 대화 이후로 이제 그런 제가 뭘 본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올 때마다 꼭 손님 없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시곤 했어요. 이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분의 거주지가 저희 편의점에서 차를 네. 타고 한 20분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사가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그 친절하게 대했던 게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제는 사소한 대화까지 오고 가던 중에 네. 제가 이제 돌비님 방송에 그 편의점 아줌마에 대해서 첫 제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돌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음 사연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연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뭐 그림도 준비하고, 네, 첫 참여 때 떨었던 게 좀 생각이 많이 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틈날 때마다. 잘하시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예. 준비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상하게 자꾸 두통이 몰려오면서 헛구역질을 계속 나더라고요. 헛구역질이.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목요일이 왔어요. 저는 이제 출근해서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이제 틀을 잡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또 편의점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인사드리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계산을 다 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총각 혹시 오늘 뭐 특별하게 뭐 할 일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아니요 뭐 딱히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요? 여쭤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오늘 뭐 계획 있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진짜 매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입 밖으로 나왔죠. 제가 사실 요런 군대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방송에서 좀 여러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말씀을 딱 드리자마자 예. 지금까지 대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카운터를 탁 치고 제 손을 딱 잡더니 그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예? 왜요? 왜냐고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저도 이게 약속이 다 돼 있고 이런데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저렇게 생겼는데 저 모습은 저랑
그 당시에 그 일을 겪었던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예. 꿈에 저희 편의점이 보이더래요. 편의점이 보이는데 제가 편의점 안에서 문 앞에 서 있고 문 밖에 적에 막 기어다니고 있더래요. 어머. 예. 바깥을 막 기다리는데 막 기어다니면서 편의점 안으로 자꾸 막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분은 그 생김새를 모르는데 제가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니까 딱 저렇게 시커멓고 아가리 찢어진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오.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도 이제 막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노신사께서 이제 제 반응을 보고는 한숨을 픽 내쉬더니 그냥 굳이 약속이 잡혀 있으면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밖에 모르는 얘기를 그분은 이제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돌비님도 그날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내용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 네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과의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정신도 진짜 다른 데 가 있었어요. 내용 전달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하고도 뭔가 좀 찝찝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근데 마음속에 찝찝함은 남아있는데 제가 계속 두통하고 구역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예. 두통하고 구역질이 싹 사라진 거예요. 딱 그때서야 이제 제가 느낀 게 진짜 이분은 뭔가 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예. 그 뒤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계속 지금도 만나고 있으니까 그분과 인연은 계속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날은 장마도 다 지났는데 3시쯤 4시쯤 그때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 아줌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오지 않을까 속으로 조금 마음 졸이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퇴근 시간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서둘러서 퇴근을 했어요. 예. 근데 비가 진짜 심하게 내렸어요. 천천히 운전을 하고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올려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다가 제가 출퇴근길에 언덕을 하나 넘거든요. 예. 이제 그 언덕을 딱 넘었는데 비가 바로 그치는 거예요, 갑자기. 시야도 확보 잘 되고 속도 올려서 가고 있는데 제가 달리고 있던 차선 앞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격했는데 그 두피가 막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걸 보자마자 두피가 막 찌릿찌릿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찝찝함도 있고 차선을 변경했어요.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신호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예. 근데 형형색색 이제 여러 색의 깃발들이 흰색 천에 이제 둘둘 말려가지고 흰색 천이랑 뒤엉켜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집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단 집에 가자 하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 찾아봤더니만은 제가 봤던 게 이제 무속 관련 용품 이제 그 오방기라고 하죠. 오방기. 예. 예. 오방기였던 것 같아요. 오방기가 왜 거기 네. 있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비 때문에 이게 흘러 내려왔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게 도저히 올 데가 없어요, 거기에. 예. 그리고 감이 안 잡혀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음날 출근길에도 계속 있고
그게 한 3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치우지도 않고 치워지지도 않고. 그러다 이제 4일째 되던 날 이제 제가 출근길에 출근하면서 그 곳을 다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취었나 보구나. 다행이네. 이러면서 갔는데 문제는 이제 퇴근길에 발생을 하는데 출근길엔 없었잖아요. 퇴근길엔 또 있어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갖다 놓는 거 아닌 이상은 불가하죠. 그렇죠. 그것도 차가 좀 많이 다니는 위치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그렇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주변에 그쪽 근처에 있는 뭐 식당이라던가 뭐 그런데 전화도 해보고 했죠. 네. 거기 앞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냐? 했는데 뭐 다 똑같죠. 모르겠다. 우린 그런 거 모른다. 네. 뭐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고 있어. 뭐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뭐 큰 기대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예. 마침 그날 제 아내가 차를 쓴다고 이제 차를 가져갔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그리고 이제 제가 토요일에는 밤 11시까지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퇴근길에 이제 걸어서 거기에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마침 시간대도 괜찮고 해서. 예. 이제 버스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걷다가 중간에서 버스 타고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로 갔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걷다 보니까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땀 닦으면서 이제 아내랑 간간히 카톡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남자가 한 명이 슥 걸어 나오더라고요. 예. 다니는 차도 없고 그때 당시에 걷고 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안도감을 가지고 걷고 있는데 그 안도감이 오래 못 갔어요. 예. 제 앞에 딱 10m 거리에 있었거든요. 10m 정도 거리에. 근데 제가 고개 숙여가지고 제 아내랑 카톡을 잠깐 하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주변에 옆으로 빠질 길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사라지니까는 사람이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길이 그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자 하고 걸어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덕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남자가 저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카톡하는 사이에 뭐 달려갔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뭐지? 그냥 힘들어서 쉬나?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찝찝한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눈썰미가 진짜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놀림을 좀 많이 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날도 제 눈썰미가 원흉이었는데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왔던 길을 뒤돌아서 딱 봤어요. 그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예. 근데 그게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현장이 아니고 그냥 공사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다 철로 막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속으로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가야 돼요. 어쨌든 버스를 타려면은 일단 가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만히 앞에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좌우로 몸을 흔들거리는 거예요. 딱 그때쯤 되니까 진짜 조사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집에 가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 나오니까
거기서 버스 타고 집까지는 금방이니까는 그냥 눈도 마주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자. 그렇게 걸었어요. 예. 근데 이게 걷다 보니까는 이제 그 남자의 뒤통수가 이제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 남자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뒤를 뚝 돌아봤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 앞모습이에요, 앞모습. 오? 그러니까 얼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또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 일단은 다시 가야 돼.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 버스가 막차였어요. 또 제가 타야 될 버스가. 그래서 가자 좀만 더 힘내자.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 왠지 제가 뛰면 얘도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진짜 느리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긴박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여성 두 분이 제 쪽을 향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그분들을 딱 봤을 때 한시름 덜었어요. 이제 예. 모녀였거든요. 두 여성분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 그분들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그 야밤에 그렇게 물어보면은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그분들은 흔쾌히 그냥 네 말씀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예.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혹시 지금 사람 한 명이 아직도 저 따라오고 있나요? 물어봤어요. 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그 모녀 두 분이 제 뒤를 쓱 한번 쳐다보니만은 그 딸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오? 아니에요. 그러길래 이제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놀라가지고 예? 하면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두 모녀가 무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까지 더하면 3명 맞자라 얼굴 녹아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쯤 되니까는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면은 막 달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서 버스 노선도 확인하면서 뛰었더니 곧 버스가 도착한대요. 그래서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도착함과 동시에 버스가 들어왔고 저는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일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인데 그날 기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대충 먹고. 그렇게 있다가 월요일이 돌아왔거든요. 다시 출근을 하고 이제 오전하고 점심시간을 이제 보내고 넋을 놓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때도 한 3시쯤 되니까 그 노신사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죠. 이제 그분은 제가 쾌한 모습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냥 제대로 시달려주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니까 뭐 그렇게 자꾸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때쯤 되니까 그냥 이분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 말씀드렸죠. 제가 괜한 호기심 때문에 오기를 부렸는데 그것 때문에 된통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 총각 놀릴 줄만 알지 해코지는 절대 못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담배 하나 주시고요. 요거 아이스 커피 이거 내려 먹는 거 하나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총각이 나와서 좀 도와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얼음컵 넣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등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이제 뭐였냐면은 그 노인분께서 있는 힘껏 제 등짝에 스매싱을 갈기셨거든요. 네네. 통증도 통증인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맞으니까 아프고 막 억울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는 그분이 또 막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진짜 괜찮을 거예요. 뭐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본인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뭐 겁만 안 먹으면은 뭐 장난도 안 치고 그냥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피곤한 게 싹 가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분한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어르신 뭐 박수시냐 예. 아니면 뭐 그런 일을 하시냐 여쭤봤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냥 심성 고운 사람들만 골라서 도와주는 그냥 뭐 그런 편협한 늙은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시니까 저도 이제 막 궁금했던 게 막 계속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멀리 사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사시는 곳 근처에도 뭐 편의점이니 슈퍼니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때 친절하게 해서 그러시는 거냐고. 이쪽 보니까는 난 그냥 그저 총각이 예의 바르고 사람이 참 선한 기운이 느껴져서 그냥 종종 살펴보면서 도와야겠다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맨 처음 온 그날도 그냥 일이 있어서 여기 들렀다가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왔는데 총각이 그렇게 해준 게 나는 너무 고맙고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길래 제가 혹시 만약에 제가 그때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삶에 있어서 확언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만약 그랬다면은 제가 총각을 돕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항상 진상이든 단골이든 친절하게 대하던 제 자신을 칭찬했어요. 편견 없이. 네네. 그 상관없이 그냥 친절하게 대한 게 예.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또 올게요 그러시면서 나가셨어요. 네네. 이제 그분하고 겪은 일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분한테 되게 많이 쫄랐어요. 어르신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좀 얘기도 하고 되지 않냐 여쭤봤더니만은 처음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막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그분께서 이 방송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마음씨를 곱게 써라. 뭐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번의 첫 친절을 베풀어라. 예. 뭐 친절을 베푸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다. 뭐 물론 100번의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들이 온전히 나한테 100으로 돌아오진 않는데 뭐 어쩌면 0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냐. 대신에 혹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은 그때 내가 느낄 감정은 그 어떤 과실보다 달콤할 것이다. 이런 말을 되게 멋있게 하고는 또 나가셨거든요. 이야, 명언이다, 진짜.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지금까지도 이분과는 계속 보고 있지만은 예. 이분과의 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사람 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인연이 되지 않으면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할아버님의 예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출상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또 그것도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안 그래도 그걸 좀 노려보고 있긴 합니다. 어르신, 네, 부탁입니다. 네, 많은 네. 이들에게 또 본인의 삶의 애환이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오늘 대출상어님, 대출상어님은 그림 되지, 목소리 되지, 연기 되지, 이거 어떡하냐.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네. 오늘 네. 또 이렇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너 할아버님의 마지막 명언이 좀 가슴을 때려버리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친절 베푸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뭐 나중에는 똑같이 돌아오진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친절에 대해 감사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때 얻는 그런 기분은 정말 달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맞는 말 같은데 정말 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런 빡빡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